읽기 전에 챙겨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들 우울하시죠? 요즘 더 그렇죠.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블랙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랙까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사회적 격리, 생활 속 방역 계속 지키게 되고 또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요즘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스트레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해요. 실체가 있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다 얘기들은 하는데. 그렇죠.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항상성, 얘기합니다. 네. 예,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죠.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엎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네. 당연히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된다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성,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데 그거 뭔가 변화를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게 그렇죠. 긍정적이든 거기에 부정적이든.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스트레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좀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스트레스의 강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작지만 계속 받거나 한꺼번에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천하장사도 못 버티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맷집이죠. 네, 맷집. 권투 선수가 보면 한 대 맞고 뻗는 친구도 있지만 10대를 맞고 버티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맷집을 누가 아주 고급스럽게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 회복 탄력성. 예, 이게 언제 좋아지느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아, 겪어내면서 좌절을 강해지는. 겪고 일어서면서 맷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맷집이 다 다르죠. 그쵸. 이거는 타고나는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교육과 훈련, 환경적인 요인도 관계를 하고요. 네. 나의 정서적인 요인도 관계를 하고 성격적인 요인도 관계를 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정말 개인마다 또 같은 환경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런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오래 겪게 되면 반응하는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특히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가운데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되는데 네. 자꾸 거기에 해석을 붙입니다. 자기식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있는 됩니다. 그대로. 10 정도만 불안하면 되는데 아주 100을 걱정합니다. 아, 한 달 뒤에 있을 걸 막 땡겨가지고 걱정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한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심하면 불안증이라 그러는데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이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할 수밖에 네. 없죠. 그 다음에 한 특별한 분들이 이제 지나친 완벽주의자입니다. 아, 완벽주의. 그렇죠. 조금만 완벽주의는 어긋나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은 이제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보면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본인 스트레스는 좀 클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네, 완벽주의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죠, 기왕.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버리면 아.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네. 살다 보면 못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네. 이 틀을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죠. 스트레스. 자기만 그러면 되잖아요. 네.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아, 믿습니다. 주변까지. 이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죠.
정말 근데 특히 요즘에는 또 앞서 뭐 코로나 블루를 더해서 이제 블랙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다 받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창 일할 나이죠. 30에서 50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직장 다녀서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현실은 만만치 네, 않습니다. 정글이죠. 특히 이제 우리 가장들, 뭐 남자든 여자든 책임감이죠. 이 과도한 책임감은 네. 참 좋은 건데 그 도를 넘어서면 참 힘들죠 스스로. 그 짐을 다 떠맡으려 그래요. 함께 해도 되는데 네. 우리 가장들이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같이 의논하고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나의 바깥 전혀 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맞아. 문제가 생겨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요즘 스트레스라 그러느냐? 첫 번째는 예측성이에요. 과거에는 직장 자체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5년 뒤에는 저 인간처럼 살겠구나. 10년 뒤가 되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눈에 보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치 다음 달에 앞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맞아요. 네. 예측성이 떨어지면 불안은 올라갑니다. 둘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긴장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이 치열해졌죠. 잠깐만 쉬면 금방 밀려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경쟁하고 그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인들. 자, 근데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 직장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1위로 우울증을 비롯해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꼽았습니다. 자,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회사 같은 단체에서도 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은 회사에서도 EAP라고 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때는 뭐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네. 우리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덕이고 회사도 덕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면 직장에 와서 능력 발휘를 못하죠. 이걸 계산해 보면요, 회사가 투자하는 게 덕입니다. 우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맞아요. 네. 가족보다 더 많은 관계를 동료들과 상사들과 후배들과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다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부터 좀 바뀌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뭐 마음이 약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이분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회사로 봐도 훨씬 더 이득이다 하는 것을 업무 이해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기업 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트레스 부정적으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스트레스는요,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활력소요? 이게 너무 과다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절한 긴장을 할 때가 가장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수험생이 막 그렇게 긴장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네. 어떻게 됐어요? 작겠죠. 큰일 그렇죠. 납니다. 아무것도 안 적절한 하고. 긴장이라는 것은 늘 필요한 것입니다. 100m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너무 긴장했어요. 그럼 출발을 못하죠. 몸이 굳었기 때문에. 네네. 반대로 너무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도 빨리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죠.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그렇죠. 될 수 있다. 자, 근데 흔히 또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떠나서 신체까지도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럼요. 이 스트레스 자체의 문제보다 너무 크거나 또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네. 처음에는 이제 경계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탈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까지 가게 되면 심각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남편에게. 그럼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흥분하게 되죠. 네. 우리 몸의 호르몬도 균형을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가슴도 뛰고 숨도 네. 차고 저고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 위장입니다. 첫째.
소화기관. 엄청나게 우리가 신경이 막 예민한 시기,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 안 된다, 체했다 맞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많이 있죠. 네네. 위와 장의 운동을 뇌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미주 신경이라는 게 내려와서 위장을 운동시키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잘 약는다고 안 되는 게 되고. 아니고 긴장을 줄이고 옛날에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좋아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긴장을 줄이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기능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몸과 신체.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막 불안까지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뭐 스트레스가 낳은 현대병이라고도 부른다는데. 공황장애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일종의 급성 불안 장애입니다. 급성. 나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막 가슴이 뛰고 숨이 차면서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네, 그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이상이 없대요. 이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라 그러죠. 가면 네. 이제 오래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게 공황장애라 일종의 급성 불안 발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물론 스트레스 연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상의 리듬과 연관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상의 리듬이 깨어지면 우리가 불안과 우울에 들어가는 경우 참 많거든요. 스트레스 좀 받아도 괜찮아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리듬. 일상생활 잘해. 그러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근데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잠을 못 자면요 불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뇌의 내측 전두엽이라는 곳이 이 불안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자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불안이 높아지죠. 네, 그렇죠. 식사 한 두 끼만 굶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민해지죠. 후들후들 떨리죠. 네. 이게 불안과 같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 또 불규칙한 식사, 이게 현대인들이 불안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지나친 카페인 섭취 어느 정도는 몸에 도움이 되지만 네. 그걸 넘어섰을 때 또 술 마시면 술 기운이 떨어질 때 불안이 올라가죠. 술이 이렇게 불안을 줄였다가 올려줍니다. 이때 훨씬 큰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과로, 피곤하면 잠 잘 잘 것 같죠. 안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맞아요. 되레 잠이 안 신경세포가 오는 이렇게 날이. 막 자근자근 깨어납니다. 잠들기가 어렵죠. 지나친 과로도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이 자극으로 인해서 내 리듬이 깨어질 때 이런 마음의 병도 더 쉽게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에 뭔가 과도한 건 좋지 않고 적절한 리듬감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뭐 코로나19로 겪고 싶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해져서 막 화병, 그죠? 막 분노 조절 장애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죠. 네,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화가 나고 뭐 우울하고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해 보는 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 같으면 내가 전부 넘길 일이에요. 내가 지금 긴장되어 있고 막 안 좋은 상태야. 그때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죠. 네, 네. 이미 이제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나의 마음 상태, 몸 상태를 한 번 더 평가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불안하고 화나는 게 사실은 같은 감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감정이냐? 다른 감정이죠.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불안할 때 가슴 뛰죠. 그렇죠. 화날 때는요. 가슴 뛰죠. 같은 거네요. 같은 교감 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힘이 드니까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는 분들이 참 네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뭐 막 터트리는 것도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이제 막 참고 참다가 그래서 더 과하게 폭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화를 좋을까요? 대처하는 법이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교수님이 아셔야죠. 사실은 압니다. 아는데 해결책이 잘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안 돼서 문제죠. 네네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건강하게 표출될 때 사회가 바뀌고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좋은 의미가 있지만
부적절한 분노, 또 행동화하는 분노는 자기에게도 파괴적이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확 긴장이 올라가면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떨어지죠. 이게 행동화해 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잠비쉬의 시간만 줘도 됩니다. 3초라고 얘기하고 3초. 길다는 사람은 15분을 얘기하는데요. 어, 잠깐만 지나가면 진정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화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화가 나온 다음에 정말로 화가 날 일인가? 아, 정말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항상 이렇게 복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화 자체가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손해를 보는 거라면 화낼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나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걸 행동화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십시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조절하는 훈련 잠시만 됩니다. 네, 정말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되게 마음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냥 삽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면 됩니다. 네. 인간의 심리 기제 가운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방어 기제를 씁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건강한 사람은 좋은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중에 한 가지 아주 건강한 방어 기제가 승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사회, 우리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누워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작은 선물이 있어요.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 혹은 10년 뒤에 우리 개인과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뀐 세상입니다. 그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나에게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창의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네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